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아 죄송합니다. 너무 깊은 한숨을 쉬었네요. 저희가 힘들면 이제 들어가세요. 네 급하게 좀 오느라고. 네. 네. 자, 오늘 언더스탠딩의 메인 예. 디쉬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언더스탠딩의 장순환 기자님이 예. 지난번에 왜 별장 얘기했잖아요. 별장 갖고 있으면 잘못하면 세금 많이 내요. 그 얘기를 했는데 이 프로가 내가. 그럼 양도세는 그래. 그럼 뭐 2주택이 집으로 안 봐? 그럼 그럼 별장 하나, 아파트 하나 있으면 1가구 1주택입니까? 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장순원 기자가 그렇지. 막 깊은 한숨 쉬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파트가 왕십리에 하나 있고 대치동에 하나 있으면 왕십리는 내 주택이고 예. 대치동은 내 별장이다. 네. 나는 그럼 아파트 뷰가 좋다. 그럼 다 별장으로 하지. 난 대치동 아파트. 나 별장이었다. 그거 어떡합니까? 라고 했는데 예. 장순환 기자님이 세상에 그런 나쁜 생각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알아오셨대요. 예. 그래서 네. 오늘은 그 업데이트를 그거 좀 업데이트도 하나 하고 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여러 규제 중에 하나가 취득세입니다. 집이 이미 있는 분들이 또 한 채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높게 물려서 예. 사실 테면 사세요. 아, 그러나 야 그렇다. 이거 뭡니까? 그게 아마 저 집 2개 있는데 3개째 사시는 분은 예. 집값의 12%인가를 취득세로 내야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 말란 얘기죠. 그런 업데이트. 그 규제가 있는데 그 규제도 좀 풀린다고 합니다. 예, 정확히 그런- 어떻게 될지 예,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를 이제 1교시에서 할 거고요. 예. 2교시에서는 해담경제연구소 오해진 소장님이 또 네. 다양한 국제 뉴스들 정리해 오셨습니다. 네. 저는 시중에서 구입한 목도리를 그냥 메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장순원 기자 만나보죠. 네. 5시에 이은 목도리 논란이 채팅창에서는 이어지고 있네요.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님 예.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별장 얘기. 별장 얘기. 음. 사실은 그냥 지난번에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예. 이런 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네. 하고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어. 아주 싱글싱글한 이 프로가 아주. 아니 그 별장이라고 집이 아니면 네. 그럼 나 뭐 1가구 2주택이지만 아파트 한 채를 별장으로 쓴다. 세입자 안 두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떡하냐? 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결론을 들어봤더니 네. 모호하답니다. 모호하다. 모호하다. 그러나 판례는 있다. 아파트는 안 된다. 그렇게 외우면 된다는데 네, 한번 들어보죠. 왜 안 되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장훈 기자님. 예. 그래도 왜 그런지 좀 살펴봐야겠죠. 예.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중과세를 하는 대신에 이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세 빠진다 그랬잖아요. 예. 별장을 하나 사서 별장으로 네. 쓰면서 나 이거 별장입니다라고 별도로 신고하면 네, 취득세도 중과, 재산세도 중과지만 네, 뭐 보유세 계산할 때는 빼고 네. 문제는 양도세 할 때 어떻게 마지막에 하느냐. 이제 팔 때 양도세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네. 뭐 아니 그 종부세나 이런 데서 빠지면 양도세에서도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러게요. 요게 이제 아마 예전 기사를 하나 찾아왔는데 뭐 보여주실까요? 네. 네. 네, 실제로 상주하지 않는 빌라 별장 뭐 1가구 2주택이 아니라 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례도 있어요. 이게 2017년 기사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최근까지 그 한 뭐 몇 년 전까지는 일선 세무서에서 그 별장으로 과세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예규도 운영을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별장 하나 본인 거주하는 주택이 있을 경우에 예. 본인 거주하는 주택을 팔면서 나는 1가구 1주택이다 예. 라고 양도세를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과세 당국과 뭐 다툼이 있었던 사례들도 많이 있고, 예.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그 종부세라든지 뭐 양도세 중과가 생기면서 예. 이 별장을 활용해서 좀 세금을 아껴볼까? 라는 것 때문에 뭐 문의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네. 진짜 이 프로 같이 생각하는 사람 많네. 아니 당연히 있다니까요. 상식이죠 저거. 예.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장을 활용해서 특히 양도세 단계에서 별장을 활용해서 이제 세금을 좀 줄여볼 수 있는 것들은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다. 저기는 빌라는 네.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2017년까지 저런 기사들이 좀 있었는데, 예. 이게 이제 사실 그 소득세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별장은 양도세 부과한다. 또 한다. 아니고
별장은 양도세를 부과할 때 주택수에서 뺀다 이것도 아니에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예. 그 약간 슬쩍 걸쳐져 있다. 뭐 요 정도 어떻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 그 이제 소득세법에서 별장에 관해서 언급이 되는 부분은 예. 이제 구소득세법인데 별도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이제 별장의 부속 토지가 언급이 돼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뭐 별장이라는 게 뭐 휴양이나 피서용으로 비상시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다라는 정의만 돼 있지. 그래서 이걸 양도세에서 빼주느냐, 혹은 포함하느냐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보여주신 2017년의 그 그 기사에는 기사에는 네. 왜 빌라 하나를 나 이거 별장이라고 우겼더니 네. 그래 빌라는 빼줘가 됐습니까?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 기다려라. 일단 뭐 그렇습니다. 기다려라. 일단 그 전까지는 어떤 경우에는 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안 해준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빌라나 아파트라도. 예. 그 이유는 이제 뭐 빌라를 실제로 빌라 별장으로 사용하고 예. 비상시적으로 사용하고 거기에 이제 뭐 신고도 해서 세금도 제대로 내고 네. 이런 경우에는 빌라로 인정해줬던 것 같은데 별장으로 인정해줬던 것 같은데 2018년에 이제 대법원에 이제 새로운 판례가 하나 나옵니다. 네. 그 판례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 예. 예. 이제 수도권은 이제 서울에 집이 한 채 있고 네. 그 제주도에 아파트를 이제 실제로 별장으로 사서 별장처럼 쓴 분이 있어요. 그렇겠죠. 이분이 예. 이제 자기가 이제 거주하는 주택을 팔 때 이제 본인은 그러니까 일가구 일주택이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줄 알고 예. 양도세를 그 적게 냈죠. 그렇겠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세무서에서 음. 당신 2주택자입니다. 음. 라고 양도세 폭탄을 때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과세당국과 이제 소송을 했는데 결국 이제 대법원 판단까지 받았던 사례거든요. 예. 그걸 제가 좀 정리를 해왔어요. 예.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게 그 판결의 이제 핵심인데 이제 이야. 상시 거주하지 않고 예. 별장 용도로 활용한 아파트는 주택이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 그러니까 아까 2017년에 그 기사와는 전혀 다른 판단 내린 거죠. 그렇죠. 왜요?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요게 이제 그때 당시 쟁점이 됐던 건데 예. 이 그 별장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은 이게 이제 실제로 별장 용도로 사용을 했다. 예. 별장은 비주택이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1가구 2주택 셀 때 안 센다는 말이에요. 안 비주택이라는 된다.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예. 세무서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예규로 운영했을 정도로 그 별장은 비과세하는 관행이 있다. 예. 그다음에 세무서에서 여러 차례 물어봤다. 이거 어. 비과세 되느냐 그랬더니 세무서에서도 오케이 별장으로 했다. 분류가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라는 이제 답신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의 판단은 그러니까 일단 고등법원의 판단을 대법원이 뭐 틀린 게 없다 이렇게 해서 수용이 된 건데 예. 일단 별장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만으로는 주택수에서 뺄 수는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시 거주가 가능한 주거 기능이 있으면 그건 주택으로 봐야 된다. 별장 아니다? 별장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 모든 별장 중에 네. 상시 주거가 불가능한 별장이 한 채라도 있습니까? 있습니까? 화장실 있고 뭐 있고 아까 빌라도 상시 거주 당연히 가능하죠. 상시 거주가 돼야 네. 잠깐 거주도 되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시 거주가 가능한 거는 별장으로 안 본다면 네. 세상에 별장이 어딨냐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예. 주거용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데 그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건축 목적이라든지 건축물의 위치와 구조, 실제로 별장으로 활용했느냐, 그다음에 취득해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실제로 그렇게 신고를 하고 예. 세금을 냈느냐 예.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봐야지 이걸 별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라고 그럼 판단을 아까 내린 전에 거예요. 그 제주도 사례는 제주도 아파트에서 별장으로 한 다음에 네. 그 많이 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네. 내가 네. 별장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세금을 그동안 많이 냈을 거 아닙니까? 네. 별장은 세금 많이 내야 된다면서요 더. 네. 그래서 중간에서 냈는데 네. 그 양도세 낼 때도는 아니야 넌 그래서 주택이야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법원이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근데 일단 아파트는 너무 이제 상시 주거용 너무 주택이다? 너무 주택이다. 그게 뭐냐고 그 느낌이라는 그다음에 게. 그 이웃들도 다 주거하고 있고 언제든지 이거 세를 줄 수도 있고 일반 이제 거주하려는 분들한테 세를 줄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정말 별장으로 썼다는데 거기 뭐 스파를 하나 만들었냐. 그 뭐 앞에
수영장 있기라도 하냐 그런 거 없지 않느냐. 진짜 이상하다. 별장에 대해서 진짜, 편견 진짜. 갖고 있는 대법원 그 다음에 판사였어요. 이제 세금 부분도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 이 이제 소송을 했던 분이 예. 참 신기한 게 2014년에 이 집을 팔았는데 예. 그 판 다음에 1년 뒤에 별장 확인서를 그때 받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진짜 주택으로 놓고 세금을 제대로 안 냈어요. 아. 그랬더니 이제 법원이 보기에 아니 괘씸하다. 네, 아. 아니 그 원래 그건 별장을 좀 썼을 그러네. 거면 세금도 제대로 내고 그랬어야죠. 그랬어야 되는데 예, 예. 제대로 안 냈다. 라는 판단을 내린 건데 사실 이 판례에서 가장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는 건 뭐 실제로 별장을 썼더라도 예. 아파트처럼 누가 봐도 주택인 경우에 특히 예. 아파트나 뭐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용도를 별장을 쓰더라도 그건 이제 주택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판례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큰일이네. 이게 대법원 판례니까 바꿀 수도 없고 네, 아니면 없죠. 위헌 소송 가야 되는데 아니 누가 봐도 별장이 아니면 별장이 아니다가 그게 좀 이상한데요. 그게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방금 그 판례는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이 세금을 그동안 쭉 안 내었고 막판에 냈다고 하면 네, 이건 네.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아예 볼 수는 있겠죠. 아예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네. 별장으로 계속 신고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므로 네. 이 보유하는 기간 전체에 양도세에 비과세를 해줄 수는 없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바꾼 거 이거는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지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괜찮은데 네. 그것 때문에 별장 아니다, 주택이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상하게 앞에 뭐 스파라도 하나 갖다 놨으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안 되고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그 스파는 제가 그냥 붙인 거. anyway, 예, 예. 즉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상시 거주하고 있고 예. 시골에 별장 가져보시면 남한 별장이지 주변에는 다 민가예요. 상시 거주하죠. 별장이라는 게 그냥 잠깐 가서 거기서 살고 온다는 게 별장 아닙니까? 별장이라는 게 뭐 별게 있나? 그래서 차라리 네. 상시 거주가 불가능하도록 네. 예를 들면 화장실이 없어. 세탁기 없다. 네. 세탁기 없어야 된다. 네. 뭐 또 오래오래 살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가스 뭐 화장실은 있어요. 있어야죠. 하루를 자더라도 추우면 못 자잖아요. 예를 들면 세탁 시설 이런 게 있다가 적발됐다. 어. 그래서 이거는 상시 거주했을 거라는 심증의 증거다라고 하면 뭐 그런 규정을 또 둘 수도 있겠죠. 이거는 안 돼. 예를 들면 우리 농막이 과연 주택이냐 아니냐 따질 때 네. 그래서 농막은 화장실, 샤워실 못 두게 하거든요. 예. 그 뭐 그런 거라면 맞는데 이건 뭐 주변이 상시 거주하니까 너도 별장 아니다라고 하면 네. 그럼 별장은 그럼 뭐 별장촌에만 지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근데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데 많이 이제 세컨하우스 사시잖아요. 예. 그걸 다 이제 별장으로 인정을 해주면 나중에 양도세를 낼 때 다 주택에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도세에서 빼는 게 굉장히 큰 혜택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법적 감정이나 취지나 거기에 따라서 네. 별장은 물론 그 취득세와 재산세도 중과하지만 네. 양도세도 같이 주택으로 보고 중과해야 된다. 그것까지 억셉트하면 별장 사라는 그 법이 있었으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그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의 출발은 이 법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건데 그래서 해석과 판례에 따라 조금 달라졌다는 거고 예. 그 2020년에 행정법원의 판례도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떤 사안이었냐면은 이제 건축물 대장에는 휴양 콘도미니엄 이제 숙박 시설이잖아요. 예. 말씀드렸듯이 별장으로 과세를 하는 것들은 이제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분은 이제 휴양 콘도미니엄으로 등기된 건물을 한 채 사서 한 채가 있고 예. 서울에 거주하는 주택이 있던 분인데 이제 네. 자신이 거주하던 집을 팔면서 나는 이제 숙박 시설 하나가 있으니까 이제 1주택자다라고 예. 이제 양도세를 덜 냈는데 나중에 이제 과세 당국에서 세무서에서 그 1가구 2주택으로 보고 이제 양도세를 물린 거예요. 심지어 예. 휴양 콘도미니엄 그러니까 숙박 시설을 한 채 갖고 있었는데 당시 판례가 뭐였냐면 그것도 소송 붙었다 이거죠. 네, 그 그것도 이후에. 소송 붙었는데 보통 사람들 나 콘도 하나 있고 그 콘도 분양할 때 1가구 2주택에 해당 안 된다고 광고하고 했을 텐데. 예. 네 맞아요. 뭐 이건 예. 사실 뭐 그렇게 했는데 예. 이게 이제 당시 그 정황이 어. 뭐 콘도 이거 진짜 콘도예요. 그 컨트리 클럽 안에 골프장 안에 있는 콘도고 네. 예. 뭐 주변에 헬스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뭐 골프 연습장도 있고 뭐 다 있어서 있고 이렇게 안에 이제 독립적인 취사가 가능하긴 했는데 예. 법원이 이걸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이제 콘도미니엄이라는 게 본인이 거주할 때 말고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빌려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예. 그런 정황이 하나도 없고 이 주변에서 그 주변 부동산에서 이 건물을 거래할 때는 이제 빌라로 소개를 해서 거래도 하고 실제로 이제 재산세를 부과했을 때 이제 종부세에 포함해서 부과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집은 주택으로 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양도세를 중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주택자로 보고 양도세를 더 부과를 한 거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그러면 과연 별장으로 분류돼서 별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완전히 안 되느냐? 그것도 사실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명확하지 되는 경우도 않은, 있다면서요? 명확하게 안 되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면 아까 법원에서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이제 아파트나 그 연립 같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진짜 단독주택을 사서 예. 일반 주거지에서 뭐 20-30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어떤 산속에 뭐 정말 별장 용도로 쓸 수 있는 뭐 이런 스파라든지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처음에 취득할 때도 세금 내고 보유할 때도 세금 냈으면 네. 이건 진짜로 별장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지금 그래도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는데 네. 뭐 세무사분들한테 좀 여쭤보니까 일단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여질지는 아니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어떻게 세금을 안 냅니까? 내든 안 내든 네. O냐 X냐 해줘야지. 그래서 이 세금에 세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별장이 있다고 양도세에서 이제 그 주택수에서 빼서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러니까 세금을 납세자는 위험한 그런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야, 그러면 진짜 억울하네요. 예를 들면 내가 별장으로 쓰려고 마음 먹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별장으로 썼어. 네. 본인 생각에는 네, 네. 어쨌든 과세 당국은 모르겠으나 그래도 아파트나 연립은 안 된다는 게 지금 이제 뭐 그래도 대법원의 그런 판례가- 별장으로 신고해서 보유세도 많이 내잖아요. 더. 예, 예. 그건 내면 바보네. 그럼 예를 들면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거를 네. 그냥 주택으로 쓸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춘 거를 네. 나는 별장으로 썼다고 생각하고 신고도 하고 세금을 더 그동안 많이 냈으면 세금 더 냈으면은 그런 거죠. 세금도 내고 나중에 주택 팔 때 이주택자도 되고 그런 셈이네요. 그럴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특히 이제 아.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본인은 별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신고도 하고 세금도 냈는데 나중에 그럼 양도세 별장이라고 신고하고 세금 낼 때 네. 이렇게 조사해서 네. 아닙니다 별장 그거 저 과도한 재산세 내지 마세요. 네. 취득세도 다시 돌려 가지세요.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왜 또 세금 받을 때는 넉 그냥 좀 그걸로 받고 받고. 네. 이거 별장이라고 하셨죠? 했더니 사실은 아닌데라고 하면 그게 뭐 어떻게 하자는. 근데 보험회사들이 그렇게 하긴 해. 보험 가입시켜놓고 보험료는 받아가면서 네. 나중에 보험금 줄 때쯤 되면 너 이거 저 보험 가입할 때 이거 신고했어야 되는데 예. 안 했네? 뭐 어. 이렇게. 그러면 오늘의 결론은 네. 우리가 지난번에도 대치동 아파트로 네. 난 별장을 쓴다. 그때 채팅창에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진짜 이거는 우리 애들이 학원 갔다 잠시 쉬는 용으로 쓴다. 진짜로. 아니, 그럴 수 있죠. 나 집은 여기 따로 있다. 세입자 한 번도 안 받았다 세입자 그래서. 한 번도 안 받았다. 진짜 가끔 쓰는 거다 그렇게. 그 별장 아니냐?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네. 지금 한 매우 위험한 거네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예 안 되면 괜찮은데 그러면 헷갈리지 않잖아요. 되기도 한다. 그럼 별장 안 사잖아요. 안 사든가 네. 아니면 네. 각오하고 사잖아요. 예. 근데 된다는 판례는 뭐고 안 된다는 판례는 뭐며 아무리 들여다봐도 명확한 기준이 없잖아요. 야. 어떡합니까? 답변하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는 주택수에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별장은 안 된다. 앞으로. 네. 그냥 아파트를 그- 세컨하우스로 갖고 계신 분들은 예. 그냥 그거는 주택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된다. 그게 안전하다. 그게 이제 생존 그 서바이벌 요령이긴 한데 아, 네. 도대체 법 취지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럼 숲속에 단독주택 뾰족지붕은 되고 아파트는 안 되면 네. 무슨 차이가 있는데?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별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장은 이제 사치제고 그래서 예.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개념 자체가 네. 좀 크게 이상해. 사실 지금 시대랑 좀 안 예. 맞는 부분도 있고 예. 이렇게 그런 부분 좀 내가 주택을 사서 그냥 주택을 산 거지. 너는 이건 사치제야라고 해서 별도로 세금을 더 물리는 게 좀 이상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걸 해놓고 2주택으로 세주냐 안 세주냐를 또 따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냥 난 써서 별장으로 쓰든 난 주택으로 쓰든 그냥 쓰는 사람 마음인 거지. 쓰는 용도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많이 이상하고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처럼 뭐 저 세컨하우스를 하나씩 갖고 있는 그런 네. 문화가 있으면 예. 벌써 촛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수고 예. 부자고 예. 이제 그러면 이상한 잣대가 적용되는 거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세요. 좀 이상한 제도죠. 네.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장소원 기자님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아니고.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취득세 그냥 얘기도 그 말씀드린 취지는 네. 그 양도세에 관해서는 별장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그냥 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리스크가 있다. 별장으로 양도소득 그 별장이 주택수에서 빠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 사실 대단히 좀 리스키한 판단일 수 있다. 어, 바로 이 대목에서 바로 이 대목에서 2%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인의 특징은 뭐냐면 정부가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지? 솔루션을 찾습니다. 지금처럼. 솔루션을 찾긴 찾아야지. 물론 그렇지.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지금. 아, 아파트 빌라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 그냥 외우지 말고. 그럼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게 뭐냐. 그래야지. 아, 나는 살 때 그럼 아파트는 이런 생각, 별장이나 이런 개념으로 사면 안 그게 되겠네.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아무 문제 없네. 라고 하면 문제가 없진 않지. 문제는 그렇지. 느끼는데 어디 항의해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화해서 왜 이건 안 됩니까?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아무리 얘기해도 고객님 정책이 그렇습니다. 이러면 그냥 진상 고객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은 그 촛불을 들든 항의를 하든 할 때 예. 내가 당할 때 들지 말고 이것처럼 내가 당하진 않았으나 이건 좀 이상하다. 나는 이제 언더스탠딩 덕분에 요령을 알았다. 이제 별장으로 활용하려면 예. 숲속에 집이어야 되고 아니면 되게 애매하고 예. 아파트나 빌라는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 네. 그렇다면 그럼 별장은 다 안 되냐 하면 또 숲속에 집은 된다면서요. 그럼 도대체 숲은 뭐고 집은 뭐냐? 이거 말이 안 되니 이건 고쳐라. 나랑 상관없지만 이건 고쳐라고 해야 이게 사회가 바뀌지. 예. 항상 우리는 뭘 당하면 내가 서바이벌 할 통로만 만들고 만들어 놨으면 나는 빠지고 이러니 항상 다 매번이 각자 도생이죠. 매번이.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하다. 이상하다. 또 자, 그다음에 취득세 얘기 잠깐 예, 해드리면 잠깐 하죠. 예.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그 제가 서울에 집이 하나 있고 여기 뭐 어디죠? 분당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두 채 때는 8%, 한 채 더 사면 12%를 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20년 7월에 이게 70 대책이 하나로 나왔는데 당시에 예. 이제 집을 부동산 경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집을 사실상 사지 마라. 특히 이제 규제 지역의 집은 사지 마라 이런 시그널로 준 건데요. 예. 지금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내부에서 이거를 좀 되돌리자. 취득세를 그때 취득세를 좀 너무 과했다. 네, 과했다. 원래 그 전에는 주택 금액에 따라서 1에서 3%까지 취득세를 내게 했는데 예. 그런 방향으로 다시 백하자라는 이제 논의가 정부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고 예. 부동산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아마 내년쯤에 이게 지금 아마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방세법에 담아서 바꿔보자라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예.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법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네. 그 내용은 조금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 이것도 그럼 그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쉽지 않겠네요. 만만치 않겠네요. 예, 그건 쉽진 않은데 하여튼 그 취득세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주택을 구매하는 그 허들이죠, 허들 허들. 예. 역할을 했는데 예. 그것까지 되돌리겠다. 이게 이제 되돌려지면 그 윤석열 정부 처음 들어왔을 때 왜 양도세 중과가 1년 한시적으로 이제 스탑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지금 국회에서 종부세도 3주택
그러니까 2주택까지는 종부세 내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취득세가 가장 이제 센 남은 허들이었는데 아. 요게 좀 정부 내부에서도 주택 경기가 워낙 이제 심각하게 싣고 있으니까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요 규제도 좀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논의가 이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연내에 그 한참 또 집값을 많이 올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왜 임대사업자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 이제 지금 임대사업자 혜택을 다 없애는 방향으로 바꿔놨는데 예. 그 소형주택 소규모 아파트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뭐 논의가 되고 있는데 구체화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내에 그 임대사업자 제도도 좀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을 거거든요. 임대사업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주택 구매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어붙는 그 주택 경기를 조금 좀 속도 조절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하다는 시그널로 이해가 돼. 거의 다 있습니다. 되돌려지는 분위기. 남은 게 거의 없게 되는 거죠. 그 문재인 정부 때 이 부동산 중과 정책들은. 네. 그것도 정부 내부에서 그것도 네. 풀려고 한다는 거죠. 그 임대사업자 제도는 아마 법 개정 사안이 포함되어 있나? 그건 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종부세라든지 취득세는 이제 예.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고 종부세는 뭐 여야가 거의 합의가 돼가는 상황인 것 같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취득세는 다시 한번 좀 합의를 해봐야 되는 사안, 논의를 해봐야 되는 사안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요. 또 변화가 또 그다음에 왜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예. 중소형 아파트가 지금 추첨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가점제잖아요. 예. 그래서 2030들이 이제 청약 기회가 없다 이런 비판을 받아서 바뀐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4월부터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내년 4월. 네, 내년 4월 예. 줍줍이라고 하는 이제 무순위 청약 제도도 개편이 되는데 예. 지금은 서울에서 이제 그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이제 서울 사람들만 그거를 이제 신청을 무순위 청약 제도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권역을 풀어서 전국에서 다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꿀 앞으로 예정입니다. 이런 게 많이 나올 거다 네. 생각해서 해수 허들을 좀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해준다. 뭐 서울에서도 줍줍을 해도 잘 판매가 안 되니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변화들이 빨리 네, 좀 있네요. 있네요. 빠르게 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별장 있으면 좋겠습니다. 집도 없는데 뭐 별장 있겠습니까? 별장부터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주택으로 친대잖아요. 네, 그냥 고맙습니다. 별장을 2주택 하면 깔끔한데. 그러니까. 자, 언더스탠딩 자, 장순원 언더스탠딩 기자님. 장순원 기자님. 저희가 장 기자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아시죠?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럼 이상하면 뭐 어디다 이상하다고 해야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나이 드니까 스튜디오랑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네요. 아, 누가 나 좀 업고 다니면 좋겠다. 아, 옛날에는 직원 숫자 적어서 그나마 편했는데, 야, 이건 언제 하나하나 다 하고 있어. 2% 왜 그래요? 아, 하루 종일 이메일 보느라고 시간 다 가고 이거. 아,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 줄 알아? 아니 아직도 아마라스텐 안 깔았어요. 그렇게 디지털 전환이 늦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누가 한 방에 싹 다 된다 그러던데. 아마란스텐? 아, 이런 거 있으면 진작 좀 알려주지. 나만 몰랐네. 하하. 이거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아, 그래도 편하긴 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덕분에 나도 오늘은 집에 일찍 갈 수 있다. 유후! 후후! 아, 맞다. 이따 또 방송 있지. 아, 방송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없냐? 아.